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상만 대학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 한상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IT조선에서 ESG의 미래 방향을 이렇게 비저너리하게 내다보고 올해가 벌써 3년째로 이런 디지털 ESG에 대해서 모든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을 기업과 또 이네이블러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나 기술을 연구하시는 분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는 이런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연결과 공유를 통한 협력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이다. 그래서 ESG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연결과 공유를 통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는 이런 공유회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런 디지털 ESG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정책적인 그리고 플랫폼이라든지 또 기업에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계획들과 현장의 전략들을 같이 공유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ESG의 패러다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만약에 나누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과거는 ESG를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함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이 가 있다. 그러니까 성과를 높이든지 혹은 관리를 더 편리하게 한다든지 혹은 그 관련된 비용을 낮춘다든지 이런 어떤 효율성이라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 현재 오늘 여러분들 그 발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발표를 보더라도 다양한 전 세계적인 지금 이런 ESG 관련된 규제들 특히 EU를 중심으로 해서 앞서 나가는 선진국에서의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기업 혼자만의 ESG가 아닌 함께하는 ESG가 굉장히 중요한 현재가 됐다. 그래서 특히 이런 규제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능동적 참여의 ESG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고 이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얘기까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디지털 ESG를 과거, 현재, 미래를 1.0, 2.0, 3.0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디지털 ESG의 1.0은 디지털화의 근시안적 관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ESG 활동들을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왜 여기서 이제 1.0을 근시안적, 마이오픽한 그런 근시안적인 관점이라고 굳이 얘기를 했냐면 이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ESG가 만약에 기업의 전략들하고 함께 싱크로나이즈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디지털 ESG의 1.0이 현재 기업에서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구조화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우리가 현재 단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툴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결국은 왜 하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느냐, 기업의 전략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 분명치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그 성과를 측정할지 또 다음 단계는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방향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근시안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필요 조건에 의한 목적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디지털 ESG의 1.0을 거치지 않은 기업이 2.0이나 3.0으로 갈 수 없듯이
결국은 지나가야 되는 관문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필요 조건인 것이라죠. 그런 필요 조건으로서 ESG 관련된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1.0을 근시안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단계이고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이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이거를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와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재적소에 잘 분산해서 씀으로 해서 에너지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를 통해서 기업의 전체적인 어떤 효율성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이런 전략 에너지 관련 전략과 연결될 수도 있고요. 또 물류와 같이 연결돼서 최적의 경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경비를 아낀다든지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성과 측면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재활용 폐기물과 관련해서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게 만들므로 해서 당연히 이런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기업이 가야 될 중요한 전략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의 중요한 하나하나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관점이 점점점 지금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 어떤 특정한 부문의 전략들하고 연결되는 디지털 ESG의 발전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디지털 ESG 2.0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것들을 다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면 밸류체인 안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업스트림이라든지 다운스트림에 있는 기업들과 그러한 시스템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협력사들과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일들은 기업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알다시피 국제적인 이런 국제사회의 각종 규제, 예를 들어서 이런 EU에서 시작한 공급망 실사 이런 지침 같은 것들이 각 글로벌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협력사들까지도 같이 ESG에 대한 관리를 하게끔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가고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수동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실 넷제로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ESG가 아닌 함께하는 ESG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위한 시스템과 툴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이제 어디로 우리가 갈 것이냐를 살짝 엿보기 위해서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생각을 보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권을 분석해주는 이런 이제 플랫폼이죠. 잘나가게라는 플랫폼입니다. 아니면 뭐 으라차차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고 무료로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성과를 일으키고 KT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을 해서 ESG의 중요한 한 부분인 사회적 성과를 향해서 가는 전략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모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이유에서 뭐 지금 잘나가게도 다음 달에 이제 뭐 서비스 종료를 한다 이런 기사가 이제 떴는데요. 결국은 디지털은 연결과 공유를 통한 협력이 그 모델의 기본 바탕이 디지털의 모든 모델의 기본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KT에서도 사실은 KT에서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에서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사실은 디지털 ESG의 진정한 의미인 연결과 공유를 통한 협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방향은 맞습니다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소상공인들 자체의 데이터도 KT의 데이터와 함께 구조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도, 그리고 고객의 구매에 대한 데이터들까지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그 안에서 다시 소상공인들의 전체적인 이런 성과라든지 이런 걸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할 텐데, 아직은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LS 일렉트로닉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소상공인이 아니라 협력사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 에너지를 재활용함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과 함께 그것을 공급해주고 다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또 어떤 기금을 출연을 해갖고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하는데, 그걸 더 확대해서 이제는 그냥 스마트 공장을 하나를 지어놓는 게 아니라 그 스마트 공장의 중소기업과 그 LS 일렉트로닉이 서로 연결되고 공유되고, 그런 어떤 협력 모델을 위해서 제품 개발이나 판매 협력, 합작 투자, 뭔가 서로 간에 그냥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만 높이는 그 하나, 혼자서 하는 ESG가 아니라 함께하는 ESG의 방향으로 이제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는 우리가 분명히 있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함께하는 ESG, 디지털 ESG를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를, 물론 이제 저는 회사들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를 2개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포스코하고 SK를 저는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포스코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협력사들에 대한 어떤 지원, 기술 지원,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밸류체인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가상 공간 내에서 디지털 트윈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포스코의 각 단계, 그 밸류체인의 각 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협력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협력사들과의 전체적인, 가운데 보시면 밸류체인을 연결하는 스마트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을 시켜놓고 그런 것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만들고, 이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최적의 의사결정, 여기서 말하는 최적의 의사결정은 포스코만의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전체 밸류체인의 최적의 의사결정이니까 그 안에 같이 참여하는 협력사들까지도 포함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얘기한 디지털 ESG 2.0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SK 에코플랜트도 대표적인 회사죠. 아예 이 회사는 기업 정관에 더블 버텀 라인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더블 버텀 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아예 기업의 목적을 기업의 경제적 이익뿐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도 기업의 목적으로 한다 하는 두 가지의 버텀 라인을 더블로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을 정관에 이제 놓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에서 일으키는 경제적인 성과뿐이 아니라 환경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과를 다 측정을 하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쭉 해오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특히 에코플랜트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하는데, 맨 아래 보시면 올해죠. 그 디지털 기반의 폐기물 관리 솔루션 통합 브랜드를 출시를 했다. 웨이블이라고 아래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협력사들과의 이런 함께하는 ESG를, 특히 환경 분야, 그 중에서도 폐기물 관리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의 어떤 계열사 안에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뭐 지금 여기 계시는 좀 발표하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주 엄청난 앞서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저는 ABB라는 기업이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ABB가 하고 있는 요 특정한 이 아래 보시면 ABB의 이 플랫폼인데요. 이름이 어빌리티라는 어빌리티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안에는 환경 관련된 에너지라든지 뭐 탄소 배출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툴들을 자신들의 협력사 혹은 클라이언트사들이 다 따로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ABB에서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ABB가 협력적 오퍼레이션 센터,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오퍼레이션 센터, 그 약자로 COC라고 하는데 이 COC를 커스터머, 고객사의 오퍼레이션 센터하고 디지털로 연결한 상태에서 고객사의 오퍼레이션 데이터들이 ABB의 콜라보레이티브 오퍼레이션 센터로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고객사에서 다 활용할 수 있고 ABB에서 그것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함으로 해서 고객사의 성공, 커스터머 석세스를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고객 성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 ABB가 속해 있는 산업의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미래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ESG가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디지털 ESG 1.0은 효율적 관리다. 효율성을 위해서 ESG 관련된 지표를 이런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그거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이런 관점이었다면 지금 현재 디지털 2.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기업들 혹은 그거를 넘어선 그런 기업들, 그래서 2.0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못 미치거나 좀 넘어선 이런 기업들의 관점에서는 효율적 관리뿐이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리스크 관리를 함께 해나가는 국제적인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사와 함께하는 그런 능동적 참여의 디지털 ESG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디지털 ESG의 3.0은 생태계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생태계적 거버넌스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생태계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경쟁력의 차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디지털 ESG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ESG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디지털 ESG 3.0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만약에 한다면 이 3.0이라는 것은 생태계 전체에 아까 우리 포스코 얘기를 잠깐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밸류체인 전체에 포스코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모든 의사결정을 가장 최적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태계 내에 참여하는 그런 협력사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생태계적 거버넌스라는 것이고요. 이런 거버넌스가 기업의 디지털 ESG 활동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전사적 차원에서 자기 기업을 어떤 디지털 ESG의 관리 차원이라면 이거를 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 확산을 해가지고 ESG 활동을 전체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완성은 결국은 생태계적 거버넌스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태계 거버넌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생태계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기업의 거버넌스를 우리가 좁게 보면은 기업의 소유권과 그 소유에 관련된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한정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이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까 하는 것들이 현재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진 기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수직 통합화된 1차 협력사들이라든지 이런 관계 내에서 수직적 관계에 의한
어떤 거버넌스가 존재하긴 하지만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정말 말 그대로 함께하는 ESG적인 관점에서 수평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최적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만들어낸 기업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그렇게까지 간 기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이런 생태계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이것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생태계 경쟁력뿐이 아니라 대기업이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들 간에 혹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에 이런 생태계의 경쟁력에도 앞으로 디지털 ESG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생태계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 시스템 안에는 더블 매트리얼리티라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중요성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는 생태계 안에서 내가 협력사들 혹은 그 생태계 안에 속해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내가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하는 하나의 화살표가 밸류 투 에코시스템 스테이크홀더라는 표현이라면, 또 하나의 다른 표현 밸류 투 비즈니스는 이런 생태계 전반에 걸쳐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다시 기업의 가치로 그리고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으로 어떻게 환원되는지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코시스템의 더블 매트리얼리티, 두 방향, 양방향성인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2.0에서 이제 1.0에서 2.0으로 가고 있거나 넘어섰는데 2.0에서 다시 3.0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관점에서 밸류체인의 관점으로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 관점으로 확장돼야 되고, 그것이 1.0, 2.0, 3.0으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리스크 중심에 머무르지 말고 생태계의 가치 중심으로 이것이 발전돼야 되고, 이것은 산업의 생태계별로 매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별 생태계의 개성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개성이 있는 디지털 ESG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갔을 때 생태계의 가치의 관점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2.0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더 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과거의 1.0, 현재 2.0,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3.0을 효율적 관리에서 리스크 관리에서 동반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로 나아가는 것이 디지털 ESG의 앞으로의 패러다임의 미래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